네, 보육과정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그 3세 그리고 3, 5세 대상 보육 그리고 교육과정이 누리과정으로 통합이 되었죠. 어린이집에서는 누리과정 이외에 0, 1, 2세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차 표준 보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시하면서 3, 5세의 누리과정과 0, 1, 2세 영아를 위한 표준 보육과정을 함께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이다 라고 명명을 하였어요. 이런 측면에서 어린이집에서의 표준 보육과정이 그 누리과정이 이루어지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3세부터 5세까지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육과정 그리고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체 통합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에는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0세부터 2세까지 아이들도 다 함께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그 유치원과 함께 진행하는 어떤 그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부분 외에 어린이집에는 0세부터 1세 그리고 2세까지 아동들을 영아들을 위한 그 표준 보육 과정이라는 것이 함께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들하고는 동일하게 수업이 진행이 되지만 어린이집만 가지고 있는 0세, 1세, 2세 그 영아들을 위한 표준 보육 과정을 또 어린이집은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도대체 유치원 교육 과정과 비교해 볼 때 얘네는 어떤 것이 다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한 특성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보육과정은 보육이 0세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취약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그 대상적인 그 분야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있는 그 대상들이 유치원에 비해서 단순히 더 어린 연령대의 영유아를 포함하는 것,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더 이상의 의미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을 때 보육과정은 그 대상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영유아의 언어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손짓, 몸짓, 표정, 놀이 등과 같은 어떤 비언어적인 활동도 굉장히 더 중요시 되어야 한다. 이들의 대상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또 영유아가 출생부터 만 6세까지 장기간 동안 그 기관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연령 간의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또 심화되고 확장되는 어떤 통합적인 경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특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대상적인 부분들에 초점을 두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얘네들한테 우리가 그 영아들 그리고 영아부터 유아까지 연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비언어적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 아이들이 확장되는 경험 그리고 통합되는 경험까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특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린이집은 종일반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보육과정은 오전과 오후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치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전에 5시간 정도 반일제로 진행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종일반을 운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치원 종일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전에는 유치원 교육과정 그런데 오후에는 보통 오후반 교사가 담당을 하여서 별도의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외부 강사에 의한 특별 활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오전과 오후가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분리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분명히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전반과 오후반 교사가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운영하게 된다면 오전과 오후 프로그램이 연계 없이 별도의 과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어린이집은 종일반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특성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육과정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일반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가 좀 더 개별적인 보살핌을 받고 편안하면서 충분한 영양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작은 시간 속에서 잘잘잘잘 쪼개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종일반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보살핌을 충분히 받고 충분히 쉬고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일제로 이루어지는 유치원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조금 더 아이들한테 주지적이고 계획적인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여기서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영유아가 낮잠을 자고 또 먹고 또 일상생활을 모두가 그 주요한 보육과정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유아의 삶으로서의 보육과정을 지닌다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또 보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집과 부모 이 두 가지의 그 개체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고 서로 간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영유아가 종일 어린이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보육은 부모의 대리 양육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죠. 따라서 어린이집과 부모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부모 그리고 가족의 개별적인 요구를 잘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영유아의 어린이집에서의 그 생활이 부모나 가정에게 잘 보고가 되어야 되겠죠? 아이가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아이는 이러한 특성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잘 보고가 되어야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서의 자녀의 생활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영유아 그리고 교사와 부모 또는 양육자 간에 서로 간의 애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 영유아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밀접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양육을 제공을 해야 아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주양육자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안정적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린이집과 부모 이 긴밀한 그 연결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특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보육 과정이라는 것이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양육될 때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영유아 보육법에서도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그리고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결국 보육이라는 것이 영유아를 건강,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는 것, 또 그들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가정양육 지역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조항이 되기도 하죠. 따라서 보육이 가정에서도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지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면 이 보육 과정이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그러니까 그렇게 보육이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법률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제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어떤 기준점이 되는데, 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도 그 보육 과정이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확대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보육 과정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발달적인 특성에 따라서 전인적으로 행복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원리가 능동적인 존재로서 영유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보육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영유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의 환경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어떤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각 발달 단계에서 풍부하고 적절한 자극이라는 것을 주면 영유아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구성하고 또 이것을 재구조화하고 확장시키고 정교화시킬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가 자신의 발달을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보육 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영유아가 어떤 존재이냐, 그들은 스스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을 바탕으로 재구조화도 하고 통합도 하고 확장도 하고 정교하게 하기도 하는 어떤 능동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보육 과정이라는 것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영유아를 능동적인 존재로 인정 그리고 존중하는 보육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인적 통합적 발달에 초점을 둔 보육 과정인데요. 보육 과정은 여러 영역의 발달이 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성장과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너무나 한 부분에 치우치게 하거나 또는 너무 한쪽 영역만을 강조하지 않고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영유아 발달 수준에 맞는 보육 내용, 충분한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교사의 일관성 있는 보육이라는 것은 영유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전인적인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을 결국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신체적으로도 운동, 지각인지, 사회성, 언어 발달 등 그 각각의 제 영역이 평형을 이루고 고루 발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인적 발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유아기 발달은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발달 영역이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발달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발달에 초점을 둔 보육 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발달 수준에 적합하며 연계된 보육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린이집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출생부터 만 5세까지 영유아가 생활을 하고 있죠. 이들에게 제공되는 보육 과정은 이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발달에 적합한 보육 목표,
보육 내용은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영유아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주 적합한 그 발달 수준에 적합한 어떤 보육이라는 것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다음 단계의 발달과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1단계까지 왔으면 그 다음 단계 발달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들이 경험하는 지식과 기술은 계열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개별 발달이 반영된 보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육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영유아 각자의 개인차라는 거예요. 발달은 개인마다 다 다르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순서나 방향 이런 것들은 동일한 부분은 있지만 이 안에서 누구는 조금 더 빠르고 누구는 조금 더 느리고 하는 어떤 개인차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영유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기질, 환경, 상황, 문화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개개의 영유아들 안에서도 영역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의 보편적인 발달 특성에 따라서 보육과정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을 계획을 하지만, 실제 활동을 실시할 때는 각 개인이 각 개별 영유아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개인차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개별 발달이 반영된 보육과정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와 지역사회를 반영하는 보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부모는 영유아의 최초이자 최후의 보호자이죠. 부모가 사실은 영유아들이 만나는 가장 가까운 환경이죠. 그래서 영유아는 자기 가정이나 부모 그리고 양육자와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바람과 가치관, 그리고 영유아가 가정에서 경험하고 형성해온 어떤 가치관이나 언어 또는 습관, 여러 가지 것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여러 명이 함께하는 공간이기에 각자 다른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충분한 소통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반영한 어떤 보육과정이라는 것이 펼쳐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보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영유아에 대한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적인 관심 또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 또 그 사회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보육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보육 과정이라는 것이 계속 개편되고 발전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